제14장 장안 호족 허가장 8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장안 호족 허가장 8화. 현랑이게는 성문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웃음소리를 듣고 매우 무기력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꼭 늪에 빠진 듯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더 깊이 빠져드는 듯 말이다. 하지만 현랑이게의 형은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무림노마가 아닌가. 그는 성문의 말에 가슴이 진탕되었지만 얼굴에 쓴 미소를 지었고 아주 천천히 잠시간 있었던 결전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허허허, 이런 정말 더럽게 걸린 것 같군.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 정말 싹 수 없는 놈을 봤나. 우리가 익힌 무공과 상극의 무공을 익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와 동생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에이, 지금이라도 도망할까? 우리가 이곳 허가장의 소주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분명 허가장주는 우리를 닥달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 두 형제가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으니 말이야. 강효는 그동안 악랄한 행적을 떠나서 매우 노련한 강호 무인이었다. 그의 삶 속에서 시의적절이란 단어를 너무도 잘 알고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사실 무공 실력도 뛰어났지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상대와 자신의 능력을 비견하고 앞일에 대해 예측 가능한 지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진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 현재 자신 앞에 있는 자가 자신과 동생이 한 번에 덤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진정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길보다 흉이 많은 대결은 피하고 싶었고 현재 소강 상태에서 도망하고픈 마음이 그 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형님, 무엇하십니까? 어서 녀석을 해결하고 허가장 소주 우리의 수하를 찾아야 합니다. 현랑이계 중에 동생 강희가 급한 마음에 전음으로 강효를 다그쳤다. 가만히 있거라. 녀석아, 상황 파악을 제대로 좀 하자구나. 동생아,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수가 많지 않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형님, 어서 수하를 납치한 녀석들을 쫓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것 같습니다. 녀석아, 이게 수아의 신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놓인 장벽도 쉽지 않아. 우리가 펼친 현랑강림전이라는 무공은 결코 가벼운 무공이 아닌데 어찌 된 것이 녀석은 애들 장난으로 우리의 공격을 무산시켰단 말이다. 후후후. 너희는 아직 멀었구나. 여전히 삶에 대한 집착은.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내 놈들이 대막 광야에서 대막 현랑대를 이끌며 보여주었던 모습으로 당당히 나서라. 나는 너희를 살려줄 마음이 없구나. 더군다나 내 놈들이 펼친 강신수를 봐서 이 강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분위기로 보아 내 앞에서 운기조식하던 놈 허경수란 녀석도 아주 마무리되었더구나. 내가 녀석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곳 장하는 녀석에 의해 아주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승으로 보이는 너희들은 최대한 너희 비기를 꺼내어 상대하는 것만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녀석, 우리는 도망하지 않는다. 고작 우리의 초보적인 무공을 상대하고 기고만장이구나. 젠장, 도망은 틀렸군. 동생아, 선사의 최후 비기를 준비하거라. 뭐 아니면 도다. 지하에 있는 스승께서 우리를 돌아봐달라고 기도하며 요원지 왕궁을 끌어올려 초화현랑천 펼치도록 하자. 네? 하지만 형님, 그것은 우리의 원천지기를 망치는 것으로 그것을 펼치면 우리는 10년 동안 강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동생아, 지금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다고 죽어야 하겠느냐? 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있는 것이 좋으니. 슈수수. 이런 비겁한. 성문은 현랑이계가 전음을 주고받을 때 이미 보보를 밟기 시작했고 그는 순간 신형이 18개로 분리되어 나뉜 모습이었다. 헐, 어찌 사람의 신형이 나뉠 수 있으랴. 하지만 성문의 신형은 나뉜 것이 아니라 다만 상대의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의 현묘막측한 신형은 보보를 밟으며 신형이 여러 모양으로 나뉜 모습과도 같았고 이를 보고 있었던 현랑이계 두 녀석은 자신의 두 눈을 손으로 쓸어서 비비며 눈을 쉴 새 없이 껌뻑거리고 있었다. 2화 재종. 슈슈슈 슈쿠 르르꽝. 퍽. 아이고, 으악! 성문의 우측발은 매우 길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쭉 뻗어나와 동생 강희의 얼굴을 사정없이 걷어찼고 강희는 기이하게 날아온 성문의 발에 화들짝 놀랐지만 그는 어떠한 연고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순간 고개가 심하게 돌아갔고 얼굴을 따라서 그의 몸은 급하게 회전하며 뒤로 날아갔는데 그는 성문이 펼친 강력한 경력에 힘없이 날아가며 뜻하지 않게 입이 벌어졌고 그 입 안에 있는 옥수수들은 보기 좋게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성문의 발차기는 그냥 단순한 동네 양아치의 발길질이 아니었으니
그의 우측 발은 무쇠발이 되어 쇠몽둥이가 강희의 얼굴을 발려버린 것과 같은 무게와 힘이 실려 강희의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15장 남짓 나라가 바닥에 꽂혔는데 어찌나 강력한 힘이 서려 있었던지 몸이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5장이나 더 쓸어가다가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총각이나 흘렀을까? 성문의 좌측발도 우측발을 따라 전개되었고 우측발과 좌측발은 연안 공격인 연속 동작으로 펼쳐졌으니 휙휙휙휙휙휙휙휙. 어디? 혈랑기매오. 강효는 동생이 맞아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자세를 낮추며 두 다리는 벌렸고 그는 두 다리를 벌리며 성문의 좌측 다리를 여유있게 피해낼 수 있었으나 헐, 이건 또 뭔가. 성문의 좌측 발은 기이한 각도로 휘는 것이 아닌가. 허허, 어찌 성문의 발이 이러한 각도로 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성문은 서천축국의 유가술이라도 배운 것이라면? 하지만 성문은 유가술을 배운 것이 아니다. 물론 유가술은 인간의 사지가 이상한 각도로 휘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였다. 그러나 지금 성문의 좌측 발이 휘어서 강효를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박투를 전개했기 때문에 좌측 발이 낮아진 자세를 하고 있었던 강효의 좌측 어깨에 꽂을 때도 일반인의 눈에 착시를 일으킨 현상과도 같았으니 퍽! 아, 마치 아래로 가라앉은 강효의 머리를 따라서 성문의 좌측 발은 아래로 꺼졌다. 그리고 찍어내리는 것과 같이 강효의 머리를 강타했다. 허허, 강효는 바닥으로 더욱 낮아지며 땅바닥으로 찌그러졌고 그는 이를 물고 있었는데 그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후악. 우엑.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핏물은 바닥을 물들였을 뿐 아니라 그의 입에서 한동안 피거품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헐, 강효의 눈을 보라. 악인으로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현랑이괴 중 형인 강효는 눈이 풀려서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해롱거렸고 잠시 후 그의 영혼은 동생 강희와 같이 저 멀리 출장 나가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